안녕하세요. SFML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구조입니다. 혹시 이 구글 다이노 게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인터넷이 안 될 때 구글을 이용해보려 하신 분이 있다면 이 게임이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는 SFM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이 게임을 구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 실제 공룡 게임과 최대한 비슷하게 게임을 구현해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SFML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설치 방법, 공룡 코드 구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SFML 라이브러리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능을 가져다 쓰는 도구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나 변수들의 묶음으로 재사용하기 쉽고 개발 시간, 컴파일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기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SFML 라이브러리는 무엇일까요? SFML이란 이것의 약자로 오픈GL의 기반인 멀티미어 API입니다. 여기서 API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SFML 라이브러리는 C++, 자바, 파이썬 등 많은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컴파일하여 실행 가능하고 반간테, 오픈 헥사곤 등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 SFML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컴파일러가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조금 복잡하지만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헤더 파일 폴더 지정하기, 라이브러리 폴더 지정하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일 지정하기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SFML 라이브러리를 적용시켜 봅시다. 이제 이렇게 SFML을 여기서 다운받아주고 헤더 파일 폴더를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속성 페이지에 C에서 C++, 일반, 추가 포함 디렉토리에 include 파일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또한 다른 컴파일러에게 SFML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링커, 일반, 옵션에 들어가서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리 파일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입력에 추가 종속에 이것을 작성해줍니다. 여기서 D를 넣어주는 이유는 디버깅 모드에서 사용할 때 D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설치한 파일 중 빈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저희 공룡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공룡 게임을 적용시켜 볼까요? 다음부터 설명하는 코드들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게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개발자 지망생님의 코드를 참고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초기 설정을 할 건데요. 기본 윈도우를 포함해서 텍스처, 스프라이트 등 2D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 그래픽츠 HPP를 포함시켜줍니다. 너비, 높이, 크기와 구글 다이노라는 제목을 갖는 새 창을 생성하고 여기서 프레임은 60으로 설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while문 다음부터가 게임 루프인데요. 윈도우가 열려있는 게 참이라면 윈도우가 열렸다면 아랫 문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윈도우 창에 X를 누르면 윈도우 창이 닫히는 기능을 구현해놨습니다. 폴 이벤트는 이벤트가 있어서 처리되기 중이면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갖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초기 화면을 완성했는데요.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윈도우 창에서의 Y축은 일반적인 그래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 위가 X, Y축의 원점을 갖고 Y의 부호가 반대인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Y의 값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공룡 게임에는 공룡을 나타내야 되겠죠?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텍스처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준비해준 사진을 넣어줍니다. 이때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텍스처를 보여주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스프라이트로 변한 후 공룡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다이노 어레이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클리어로 흰색으로 지워주고 공룡을 그려주고 전시를 해주면 위의 화면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텍스처를 모양 틀에 입힌 것이 스프라이트입니다. 공룡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있어야겠죠. 먼저 공룡의 XY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설정하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윈도우에서 Y축의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음수값이 아닌 양수값의 하이트만큼 더해주고 이미지의 크기만큼 빼주면 공룡이 바닥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룡이 뛰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공룡의 발을 번갈아 가면서 나타내줘야겠죠. 저희는 하나의 배열 안에 2가지 사진을 넣고 반복적으로 나타내주어 공룡이 뛰어가는 듯한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아까와 달리 서로 반대발을 들고 있는 사진 2개를 로드하고 다이노 어레이에 넣어줍니다.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 인덱스 값을 설정해 줄 건데요. 발의 빠르기를 결정해주는 프레임 스피드 값도 정의를 해줬습니다. 지금 반복하는 것과 같이 프레임은 프레임 스피드에게 값을 받아 점점 증가하는데 체인지 카운트 이상의 값이 되면 그 값을 빼주고 인덱스에 1을 증가시킵니다. 이 구조를 반복하는데 인덱스 값이 2 이상이 되면 0으로 초기화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인덱스는 0과 1 2가지 값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사진을 저장해 두었던 다이노 어레이 0과 다이노 어레이 1 2개의 사진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면서 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점프 게임이면 공룡이 점프를 해야겠죠? 평소 상태는 점프를 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false와 true로 설정했습니다. 키프레스드는 키가 눌렸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루프를 실행하는데 만약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점프를 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상태라면 점프를 true, is bottom을 false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프가 참이면 공룡의 Y 좌표에서 중력값을 계속 빼주고 아니면 중력값을 더해줍니다. 점프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값을 더해주거나 빼주면 계속해서 위로 날아가거나 아래로 꺼지겠죠? 그래서 높이와 바닥에 제한을 걸어주겠습니다. Y값이 증가할수록 아래로 이동하니까 공룡의 Y좌표가 바닥의 좌표보다 크면, 즉 내려간다면 공룡의 Y좌표를 바닥으로 설정해두고 is bottom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정해둔 점프 높이에 도달했다면 is jumping을 false로 만들어 중력값을 더해줘 내려오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는 선인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선인장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좌표를 설정해 줍니다. 선인장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에서 사라지면 다시 오른쪽에서 나오게끔 해줘야겠죠? 만약 선인장의 X좌표가 음수라면, 즉 화면에서 왼쪽으로 사라진다면 선인장의 X좌표를 오른쪽 제일 끝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선인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X좌표에서 캡터스 스피드값 계속 빼주어 선인장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룡과 선인장이 충돌하는 기능과 충돌하면 게임 오버가 생성되는 기능입니다. 사실 충돌은 좌표의 값만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충돌 여부를 알기 위해 불 자료형을 이용하였습니다. 선인장의 X좌표가 공룡의 X좌표 안에 있으면서 높이가 공룡과 겹칠 때 충돌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의 X좌표가 35 이상이면서 65 이하이고 공룡의 Y좌표가 200 이상일 때 충돌했다고 생각을 하고 콜리전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만약 콜리전이 참이라면, 즉 충돌했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흰색 화면에 게임 오버라는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충돌을 안 했다면 그대로 선인장과 공룡을 보여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 텍스트를 구현할 건데요. SF 폰트 클래스는 대부분의 폰트 타입을 지원하고 여러 형태의 폰트 파일을 메모리로 로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딩된 폰트 정보는 SF 텍스트 클래스를 통해 화면에 출력되고 SF 텍스트 클래스 안에는 글자 사이즈, 스타일, 컬러, 위치, 로테이션 등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와 폰트를 지정해주고 함수를 이용해 텍스트의 폰트, 크기, 좌표, 색 등 옵션을 해주었습니다. 설명해드린 기능들을 전부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캡터스 스피드의 값을 계속 더해서 선인장의 속도를 올려줄 수도 있고 이미지 파일을 바꾸거나 클리어 클래스를 이용하여 배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FML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한 구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